안녕하세요, 유보연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오늘은요, 소통과 성장을 돕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허지은, 이정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보통 질문이라고 하면 호기심이 생기거나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소통을 위해 질문을 한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일상을 서로 알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네. 학습이나 생활을 더 이제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근황 토크 그쵸? 그런 식이죠. 오늘 언제 들어오니? 오늘 네. 뭐 먹었니? 이런 얘기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21개월이라 네. 소통이라고 하긴 뭐하고 지시가 주로 많은데요. 집에 있는 큰아들, 남편과의 대화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땠는지 혹은 부모님께 전화는 드렸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대화가 더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편이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그날의 일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돕고 마음을 열게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효과적인 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 가만 생각해보면 자녀와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주제 1위부터 8위입니다. 먼저 8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7위가 교우관계, 6위 학교 생활, 5위는 나의 기분이나 생각, 4위 연예인이나 방송. 거의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과연 1위부터 3위까지는 뭘까요? 1위부터 3위까지. 네. 학생들은 성적 아닐까요? 네, 그쵸. 또 네. 제가 듣기로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래 희망 이런 것도 싫어할 그쵸. 것 같고. 그리고 또 외모, 화장 이런 것들도 부모님하고 좀 대화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그쵸. 게임 네. 하는 거, 모바일 관련해서도 좀 많이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근데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이럴 때 질문을 활용하면 좀 매끄럽게 넘어가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에서 가령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신랑분이 혹시 집에서 쓰시나요? 네, 그쵸. 그렇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아들, 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언제부터 했니? 언제부터 했니? 네. 언제 끝낼래? 언제 끝낼래? 빨리 끝내기를 다 바라시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이 뭐냐면 유도 질문이에요. 네. 내가 바라는 바를 의도를 잔뜩 담아서 지금처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하고 있니라고 또 네. 핀잔을 주거나 그쵸.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유도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인 질문들을 한다면 관계도 상하지 않고 대화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런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가장 손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의 방법이 있을까요? 좀 쉬운 질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되물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학교나 학원에서 갔다 오는 아이들이 가방을 놔두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엄마 나 배고파. 네. 배고프니? 이게 사실 어려워요. 되물어 주는 거. 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공감과 경청, 존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물어 주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아이에게 의문사를 활용해서
언제쯤 먹을래? 뭐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면 열린 질문이 되어서 또 쉽게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선택을 하기에도 괜찮아요. 오늘 네. 냉장고에 뭐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재료가 있는데 너라면 오늘 뭘 선택하겠니? 이런 선택의 질문을 해도 괜찮죠. 그런 것들이 간단한 질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참 좋고요. 네. 간혹 아이들이 마트 같은 데서 떼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떼를 쓸 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이대로 갈까? 아니면 이거라도 살래? 네. 네, 그렇게 해서 차선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떼쓰기를 멈추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간단하게 깔을 붙인 거나 되물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질문들 방법이 있는데 그 밖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혹은 what if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을 활용을 해도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역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창의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주제 스마트폰에다가 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그 상황에다가 한번 만약 뭐뭐라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신랑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만약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 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대의 기분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거예요. 네. 네, 그죠? 무섭긴 하지만. 무섭습니다. 또, 네. 네, 만약 네가 엄마라면 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으니? 그렇죠. 만약 이 상황에서 네가 엄마라면 너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니?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이의 생각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와디프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좀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에서 이게 네. 이런 질문과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죠? 네.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와리프 기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읽어주고 싶은 그 열린 마음이 있으셔서 상호 신뢰감이 일단 바탕이 되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참 좋고요.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 아니요, yes or no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네.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배워본 내용을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러면은 한번 그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 요즘 외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화장 문제에 대해서 또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질문을 하나 정도씩 혹은 2개 정도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라면 아이에게 뭐 아까 배웠던 걸 가지고 한다면 만약 너라면 혼자서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널 어떻게 생각할까, 대할까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라든지.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키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가 쑥쑥 자라려면 네. 지금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마 아이의 평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대화를 더 나누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 좀 행동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자녀가 그 다음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하면서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의 기술이 있거든요. 네. TOCF라고 하는 생각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지라는 도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네. 1위였던 주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게임을 계속해요, 아이들이. 네. 예, 끊지 않고 오래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게임을 계속 오래 한다 네. 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한테 혼나죠. 엄마한테 혼나죠. 또 뭐 숙제를 못 하겠죠. 그렇죠. 숙제를 못하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즉 게임을 계속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엄마한테 혼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험해지죠. 그렇죠. 또 숙제를 안 하게 되면 그 학교 다음에는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예, 것이고요. 계속 혼나네요. 그죠? 네.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아이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엄마가 화를 내는데 네. 게임을 해서만 화를 내는 걸까? 아니면 엄마가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네. 가령 엄마가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보통의 경우는 시간 약속을 정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렇죠. 그 네. 시간을 안 지킨 거죠. 네, 시간을 어겼을 경우에 혹은 또 뭐 학교 갔다 와서 네. 손도 안 씻고 가방도 내팽개치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가방 정리도 하지 않고 씻지 음. 않은 채 바로 게임을 시작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계속해서 엄마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행동을 수정하게 돕는데요. 사실은 아이도 엄마도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엄마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살펴봤더니 시간을 지켜서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죠. 시간을 지키게 되면 엄마가 게임을 해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겠죠. 두 번째, 또 아까 씻거나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리 한다면 네. 또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즉,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 번째, 화를 내는 그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 내가 했던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하면 가능할까를 생각하게 하면 아이는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도구 가지의 중요한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결과를 예측하고 또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오늘은 소통과 성장을 돕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예, 오늘 참 많은 거 배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 기법들을 많이 배웠는데 일단 우리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질문할 거리들이 또 생겨나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상호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같이 뭐 와디프, 데모로 보기, 뭐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썼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에서 다른 주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주는 거고요. 답을 정해서 듣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대화로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델 컴퓨터사의 회장이죠. 마이클 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자녀와 대화하라. 네, 자녀와 공감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술이 바로 이 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